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체에 미 해군 군함 5에서 6척의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사업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한미 간 조선방산 협력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해군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연락해 해당 사업을 공식 제안했고 구체적인 군함 한 명과 함께 정비 일정 및 필요 기술 등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군함은 주로 해양조사선과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5에서 6척 규모이지만 향후 최대 10척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의 MRO 시장이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들이 이 사업을 대거 수주할 경우 대규모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선박 건조 능력 외에도 해외 군함 정비라는 고도의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과를 낼 경우 국방 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방산 협력 확대 차원에서 미 공군 전투기 F-16의 유지 보수 정비를 한국이 맡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기체 정비만 담당했으나 이번에는 무장 시스템 등 더욱 까다로운 분야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미 공군성이 이를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돼 성과가 날 경우 F-15 전투기나 헬기 정비로까지 확대되는 방안도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와 기술 교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열대 아열대성 물고기종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3월 9일 발표한 울릉도와 독도 생물다양성 특성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을 대상으로 수중 유관 확인법을 실시한 결과 연안 천혜성 어류가 총 119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기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수온이 약 10도에 머무르는 4월에는 52종, 평균 수온이 24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9월에는 105종이 관찰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바닷물 온도가 오름에 따라 어류 종수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됩니다. 울릉도 해역에서 확인된 어류 분포를 살펴보면 저수온기에는 온대성 어류가 59.5%, 열대 아열대성 어류가 37.8%를 차지했으나 고수온기에는 각각 23.9%와 73.9%로 역전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독도 역시 저수온기 온대성 어류가 58.5%, 열대 아열대성 어류가 23.9%였는데 고수온기에는 이 수치가 27.1%와 73.9%로 급변해 전체적인 분포 양상이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이 이어지면 열대 아열대성 종 유입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독도 인근에서 가장 흔히 목격된 어류 3종도 계절에 따라 구성이 달랐습니다. 저수온기에는 가막 배도라치, 개볼락, 자리돔이 주류였지만 고수온기에는 자리돔, 어랭놀래기, 돌돔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새롭게 확인된 어류가 울릉도 주변 12종, 독도 주변 20종이 추가되면서 전체 어종 수도 각각 184종, 22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기후변동으로 인해 동해 해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어류 분포와 이동 양상이 더욱 뚜렷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우리 해역의 생물 다양성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기존 어류와 새롭게 유입된 종 간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 어업 및 해양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는 한편 관련 산업과 자원 활용 방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른바 프레퍼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프리페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전쟁, 자연재해, 경제위기나 사회혼란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생존용품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프레퍼 문화는 특히 미국에서 20세기 초 대공황과 냉전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프레퍼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생존 가방을 마련해 최소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물, 침낭, 응급의약품, 조명도구 등 다양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일부는 방탄복과 방독면을 사두거나 나아가 해외 영주권 취득까지 고려하는 등 확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난 생존 키트를 취급하는 상점 꾼스 측에 따르면 최근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도시재난연구소의 우승엽 소장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전쟁,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이 확실히 증가했다며 북한과의 긴장 국면이나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움직임이 뚜렷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전국 성인 1,6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5.2%로 2022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쟁뿐 아니라 지진, 폭우, 화재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외 대피를 위해 8억가의 영주권을 알아보는 청년도 있으며 가정 내에 별도의 창고나 벙커를 마련해 놓는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처럼 개인 차원의 안전 대비가 늘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은 다소 엇갈립니다. 전쟁 걱정은 과하다는 이들도 있고 유난스럽다며 비웃음을 사기도 한다는 것이 프레퍼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전벨트를 차듯이 대비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전을 확보하는 건 결코 과한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전쟁 불감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한반도가 좁아 대규모 충돌 시 피난처가 마땅치 않고 오래된 분쟁 상황에 무뎌진 심리가 맞물려 경각심이 희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험한 코로나19 팬데믹, 이례적인 기후재난 등은 우리 삶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 개인의 안전을 위해 프레퍼가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의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주권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며 취업과 사회보험 가입은 물론 영주권 취득 3년 이후부터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얻게 되는 제도입니다. 2002년 도입 이후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투자자 등 대상이 다양해졌으며 2022년 기준 약 20만 2천 명이 영주권을 보유해 초기 6천여 명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출신 대륙은 아시아가 96%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유럽, 북미 등이 이으며 한국계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소양, 품행 요건이 중요합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연간 소득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의 1배 혹은 2배를 넘겨야 하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GNI는 약 36,914달러입니다. 예컨대 5년 이상 거주자 대상의 일반 영주권은 GNI의 2배가 필요합니다. 반면 결혼 이민 영주권은 가족 합산 소득이 GNI의 1배 이상이면 되고 자녀 출산이나 미성년 자녀 양육 시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한국어와 법, 문화 이해도, 국내외 범죄 이력도 엄격히 심사합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국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0년 제주를 시작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도입되어 5억 원 이상 투자 시 영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투자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오르며 인천, 부산 등으로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집값 상승 등의 문제로 최근에는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금 유능한 외국인을 유치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10년 100만 명에서 지난해 196만 명으로 늘었고 평균 체류 기간도 6년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제도를 구축해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한편 영주권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존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진국의 시조, 대조영 황제의 1360주기를 기리는 춘분대제가
지난 3월 20일 경북 경산시 발해마을 고왕전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발해왕조 재래보존회가 주관하고 경산시 및 태시 전국 종친회의 후원으로 전통 재래 형식에 따라 봉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앞서 대조영 황제의 고왕전에서 환단고기 및 패백성금 봉헌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창열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과 윤병배 세계성씨연맹 학술국장이 봉헌자로 참여하여 대조영 황제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거행된 춘분대제는 태성봉 사무국장의 진행 아래 종원관 윤창열, 분원관 윤병배가 맡아 전통 제례 절차에 따라 봉행되었습니다. 이후 꽃바구니 전달식과 함께 환단고기, 국통맥 논문 및 봉헌 패백성금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화선 경산시 시의회 운영부위원장과 윤창열 대한사랑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이번 춘분대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발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성씨연맹 신민식 회장을 비롯해 경산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은 전통과 역사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STV 상생방송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화선 경산시 의원은 발해마을 역사 조성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장태양 경산시 남천면 면장은 지역에서 발해마을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태재욱 발해왕조 재래보존회 회장은 발해마을 역사와 조성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춘분대제가 역사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대진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